삭막한 폐허가 되어버린 땅,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돌로 변했습니다.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 바로 My name 주인공입니다. is Raya. 500년 전 이곳은 하나의 땅이었습니다. 인간들에겐 물, 비, 평화를 주는 드래곤들이 함께했죠. 위기가 닥친 건 생명체를 먹이로 삼고 돌로 만드는 드룬이 등장하고서부터 드래곤들은 인간을 구하기 위해 힘을 합쳐 드래곤 잼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드래곤 시수가 그 힘으로 드룬들을 물리친 후 전설 속으로 사라졌죠. 드래곤이 사라지자 사람들에겐 의심과 분열이 남았습니다. 이들은 꼬리, 송곳니, 척추, 발톱, 심장까지 드래곤의 신체 부위에서 이름을 딴 5부족으로 분리됐죠. 라야가 소속된 심장의 땅은 드래곤잼을 수호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족장이자 라야의 아버지인 벤자는 쿠만드라가 다시 통합될 수 있을 거라고 믿죠. 그의 뜻을 따라 라야 역시 다른 땅의 친구들에게 마음을 활짝 엽니다. 하지만 부녀의 믿음은 너무 쉽게 깨지고 말았으니 라야가 보자마자 친구 삼아버린 송곳니 땅의 후계자 나마리에게 드래곤잼을 보여준 것이 화근이었죠. Thank you, Debla. You've been very helpful. 모든 부족들이 드래곤잼을 욕심내다 봉인되어 있던 두룬이 깨어나고 세상은 다시 공포에 빠집니다. 믿어선 안 될 사람을 믿는 바람에 세상이 망가졌다고 믿는 라야. 그녀는 자신이 망친 모든 것을 되살리기 위해 강 끝에 잠들어 있다는 마지막 드래곤 시스를 찾아 모험을 떠납니다. 6 years of searching. Please let this be it. 그렇게 6년 뒤 라야는 시수를 만나게 되는데 드래곤의 상태가 영 좋지 못합니다. I'm not like the best dragon. Have you ever done like a group project, but there's like that one kid who didn't pitch in as much, but still ended up with the same grade? 하지만 드래곤들의 힘이 모여있는 잼에 희망을 걸어보는 이들. 라야와 시수는 드래곤잼 조각들을 찾기 위해 각각의 땅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남다른 능력을 지닌 조력자들을 만납니다. 이들의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한 시기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들고 찾아온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신작입니다. 우선 팬데믹 시대의 관객에게 선명한 기시감을 전할 존재가 있었으니 악의 세력 드룬이죠. 닿는 것만으로도 생명력을 앗아가버리는 드룬은 마스크 없인 불가능한 일상을 만든 팬데믹 시대의 바이러스와 닮아 있습니다. 이전에 구상한 작품이지만 현 시대의 풍경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라야가 이 시기에 제작한 디즈니의 첫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이죠. 제작진은 각자의 작업실에서 줌을 통해 작품에 살을 붙여갔죠. 라야는 타 부족의 땅에서 만난 조력자들과 가족 같은 사이가 되고 이들은 어둠이 삼킨 세상에서도 서로의 가치를 잊지 않으며 꺼진 희망에 불을 지핍니다. 라야에서 몇 번이고 등장하는 화학과 믿음의 과제는 이 시기를 관통 중인 전 세계 관객의 미션과 다를 바 없어 보이죠. 연출을 맡은 카를로스 로페즈 에스트라다 감독은 디즈니에서 바깥 세상의 풍경을 이렇게 많이 반영한 영화를 만든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관객은 아마 한 달 전에 만든 작품이라고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 시대의 테마와 질문,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야는 이 모든 것과 씨름하고 있는 현 시대의 중요한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 라고 말하며 작품과 현 시대의 접점을 짚어냈습니다. 팬데믹과 동시에 아시아 사회에 대한 증오 범죄가 증가한 시기에 할리우드의 중심에서 이런 아시아 콘텐츠가 기획됐다는 사실 역시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에요. 캐스팅에서부터 아시아 파워가 느껴지는데요.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최초의 비백인 여성 주요 캐릭터를 연기한 켈리 마리트란이 디즈니의 새로운 프린세스 라야를 연기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이끄는 첫 번째 동남아시아계 배우라는 최초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페어웰로 평단의 인정을 받고 인어공주 샹치로 디즈니를 휘어잡을 래퍼 출신 배우 아카피나가 시수를 연기했고요. 캡틴 마블부터 이터널스까지 마블이 사랑하는 배우 젬마 찬이 라야의 라이벌 나마리의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한국 사랑으로 유명한 산드라 오가 나마리의 어머니인 비라나를 연기했고요. 역시 한국을 사랑하기로 유명한 배우 내가 나를 미행한 거야? 물론. 데니엘 데킴이 라야의 아버지인 벤자의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라야는 아시아 중에서도 동남아를 배경으로 도입한 디즈니 최초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동남아 문화의 전통과 관습에 주의를 기울여 사실성과 진정성을 더하는 게 제작진의 미션이었다고 하는데요. 쿠만드라의 5부족을 만들기 위해 제작진은 동남아 전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조사했다고 합니다. 손으로 보석 모양을 만드는 인사법부터 각 땅의 배경, 음식, 액션까지 영화의 모든 곳에 이런 부분들이 녹아들어 있는데요. 간단히 짚어보자면 5부족의 땅으로부터 난 재료들을 모아 화합을 상징하던 쿠만드라의 스프는 태국의 똠양꿍에서 영감을 받은 음식이고요.
두 개의 막대기를 사용하던 라야의 무술은 필리핀의 칼리에서 영향을 받아서 탄생했습니다. 라야의 검은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숭배하는 칼날, 테리스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되었고요. 나마리의 전투 스타일은 무에타이, 크라비, 크라봉 등을 참고해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동남아시아 특유의 동양미가 물씬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 드래곤 시스의 디자인이죠. 서양과 동양에서 그리는 드래곤의 외형은 완전히 다릅니다. 라야는 이런 면에서도 고증을 잘 살려냈죠. 시수는 동남아에서 숭배하는 물의 신 나가를 바탕에 두고 디자인된 캐릭터입니다. 실제로 반신의 존재라 인간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존재라고 하고요. 물의 신이라는 모티브에 맞게 푸른 계열의 색감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양권의 관객에게는 낯설 수도 있을 시수의 볕은 힘과 위엄 그리고 그에 대한 존경을 상징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물의 수호신답게 라야 속 물과 관련된 장소 곳곳에서도 나가, 즉 시수의 상징들을 찾아볼 수 있죠. 특히 시수는 팬들 사이에서 엘사 닮은 꼴로 언급되어서 화제를 모은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눈이 조금 더 작고 털이 자줏빛이었던 초기 디자인과 달라져서 엘사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에 힘이 더 실리고 있습니다. 하늘색 피부와 하늘색 드레스, 꼬리가 살짝 올라간 커다란 눈이 특히 닮아있죠? 하지만 성격은 정반대고요. 네. 라야는 디즈니가 밀고 있는 미래의 방향성을 정확히 캐치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바로 디즈니 프린세스의 진화죠. 디즈니 프린세스들에게는 더 이상 왕자가 필요 없습니다. 겨울왕국 이후 디즈니는 프린세스의 정의를 재정립했죠. 공주는 더 이상 왕자의 키스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이 이끌어 나가야 할 세계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성장하고 그를 스스로 지켜내는 자죠. 디즈니의 새로운 프린세스 라야는 그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의심과 경계로 얼룩졌던 지난 세대의 과오를 끊어내고 화합이 빛나는 새로운 시대를 펼치는 데 성공합니다. 디즈니 프린세스의 확실한 진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의상부터 행동까지 공주 왕비로서의 우아함이나 고귀함이 빛났던 엘사와 안나, 부족장의 딸로서 혈통의 그늘 아래 영향을 받았던 모아나와 달리 라야는 정말 전사에 가까운 정말 마법을 쓰는 엘사를 제외하면 전투 능력은 디즈니 최고치를 찍은 그런 개성을 지닌 캐릭터라는 점도 정말 재미있고요. 라야가 이런 캐릭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라야는 겨울왕국을 연출한 제니퍼 리가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가 된 후 제작된 첫 영화입니다. 앞으로 관객의 기대보다 몇 단계 더 성장할 디즈니 프린세스들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되게 벅차오를 수밖에 없는 게 저는 90년대 프린세스들을 보고 자랐는데요. 지금의 아이들은 엘사와 안나, 모아나나 사실 실사 영화 속 알라딘의 자스민 역시 그랬고요. 이런 캐릭터들을 보고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런 어른들이 또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라는 기대를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누구든 거쳐가는 관문인 디즈니의 역할이 이래서 중요한 거겠죠. 근데 사실 이런 같은 이유로 약간의 정체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물론 색다른 배경으로 색다른 개성을 앞세워 탄생한 새로운 캐릭터지만 같은 이야기를 뭔가 배경만 바꿔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자가복제의 그림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자연의 분노 앞에서 무력한 인간을 그리는 작품을 연달아 디즈니에서 봐왔기 때문에 더욱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다행히도 디즈니의 다음 작품 엔칸토 마법의 세계는 이 굴레를 벗어난 이야기일 듯 싶습니다. 콜롬비아의 마법사 가족의 일원이지만 유일하게 마법의 힘이 없는 소녀 미라벨을 주인공으로 세운 영화인데요. 디즈니가 앞으로 또 어떤 캐릭터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줄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